저 사람들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돌인데 왜 하버드 강의실에서 저 팀을 놓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선생님들, 여기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콧대 높다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그 강의실에서 정장을 빼입은 MBA 학생들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어떤 팀을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석 대상이 무슨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제 뚝배기가 띵 하고 울렸거든요. 아니, 노래하고 춤추는 게 직업인 청년들이 어쩌다 세계 최고 경영대학원의 정식 교재가 된 거지. 근데 이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다뤄본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얘기할 건 딱 하나예요. K-팝 그룹 하나가 어떻게 세계 최고 대학 교수들이 진지하게 뜯어보는 연구 대상이 됐는지 그 안에 숨은 이유를 끝까지 보시면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상황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스타 교수 애니타 엘버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20년 초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 하나를 발표했거든요. 제목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방탄소년단 스타가 탄생하다. 였어요. 키트라는 건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소속사 이름이고요. 근데 이게 그냥 학교 도서관 한 구석에 조용히 꽂혀있는 논문 같은 게 아니에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는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스포츠 산업을 다루는 아주 유명한 정규 수업이 있는데 바로 그 수업에서 미래의 경영자가 될 MBA 학생들이 실제로 놓고 토론하는 정식 교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사례 연구라는 건 보통 세계 경제를 뒤흔든 초대형 기업이나 전설적인 경영자를 다루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회사들 말이에요. 그 자리에 데뷔 몇 년 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게다가 이건 한 번 쓰고 마는 일회성도 아니었어요. 이 사례가 워낙 화제가 되면서 하버드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방탄소년단을 학문의 대상으로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는 아예 이 그룹 하나만 놓고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이는 국제 학술 대회까지 열렸고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대학에서도 그룹의 성공을 놓고 강의와 세미나가 잇따라 마련됐어요. 그래하던 청년들이 어느새 무대만이 아니라 대학 강단 위에서도 이름이 불리는 교수들의 연구 노트 위로 올라간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요즘 유명하니까 사례로 한번 슬쩍 언급한 거 아니야? 실제로 이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인기 있는 아이템이니까 학교가 학생들 흥미 좀 끌어보려고 가볍게 가져다 쓴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여기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봐야 돼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사례 연구라는 건 그렇게 가볍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수가 몇 달에 걸쳐 회사 내부를 직접 취재하고 경영진을 인터뷰하고 숫자로 된 자료를 다 뜯어봐서 하나의 전략 교본으로 정리하는 아주 무거운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명해서 잠깐 언급한 게 아니라 그룹이 성공한 방식 안에 다른 기업들이 배워갈 만한 진짜 전략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 그냥 반짝 유행이었으면 콧대 높기로 유명한 하버드가 굳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걸 정식 교재로 만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학교 입장에선 자기 권위가 걸린 일이잖아요. 인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교재로 올렸다간 오히려 자기가 망신이니까요. 어쨌든 그냥 유명해서 아니냐는 그 딴지는 이 사실관계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제가 자료를 좀 더 파보고 알게 된 건데요. 하버드 교수들이 이 그룹을 그렇게 진지하게 파고든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참고로 이때 쏟아진 반응들은 잠시 후에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보통 연예인은 회사가 만든 공식 계정으로 잘 포장된 모습만 딱딱 내보내잖아요. 이 친구들은 데뷔 때부터 멤버들이 직접 그날 뭘 먹었는지, 뭐가 힘든지, 연습이 얼마나 고된지까지 꾸밈없이 팬들한테 실시간으로 다 털어놨어요. 완벽한 스타가 아니라 옆집 형 같은 친근함, 이 진정성이 팬들과의 관계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본 거죠. 경영학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고객 충성도를 친구들은 진심 하나로 만들어낸 거예요. 둘째, 이게 진짜 반전인데요. 그룹이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한국 가요계를 주름잡던 거대한 회사들이 따로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은 그에 비하면 자원도 인지도도 한참 부족한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거든요. 남들보다 가진 게 없는 언더독이 어떻게 최강자들을 다 제치고 정상에 올랐나. 뒤집기 서사 자체가 경영학 교수들 눈에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략 교본이었던 거예요. 첫째, 팬들을 그냥 물건 사주는 소비자로만 안 봤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세상에 퍼뜨려주는 동료로 대접했거든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에 자막을 달고 번역을 하고 홍보를 대신 해주면서 그룹은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도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회사가 돈 주고 시킨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스스로 굴러가는 거대한 엔진이 된 거죠. 세 가지가 딱 맞물리니까 하버드가 이걸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예고해드렸던 그 반응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우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외 언론이 일제히
힙합 그룹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정식 사례 연구가 됐다. 제목을 큼직하게 뽑았어요. 연예 기사가 아니라 경제면과 교육면에서 이걸 비중 있게 다뤘다는 게 포인트예요. 팬들 반응은 더 뜨거웠죠. 해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버드에서 배우는 몸이 되셨네? 또 어떤 팬은 우리들이 세계 최고 대학 교재에 실리다니 이게 실화냐? 면서 울컥했다는 글을 올렸고요. 말이 참 정확한 표현이라고 봤어요. 팬들도 내가 경영 수업의 주인공이라니 자랑스러워 죽겠다. 그 사례 연구를 직접 사서 읽어봤다는 인증까지 올리더라고요. 이 학제를 팬심으로 정독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제일 어렵다는 학교의 교재가 사이에선 소장하고 싶은 굿즈처럼 여겨진 셈이죠. 어쨌든 그냥 유명해서 아니냐던 그 딴지는 이 압적인 화제성 앞에서 순식간에 묻혀버린 거죠. 저는 이걸 그냥 와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다 하고 국보만 끝내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걸 좀 냉정하게 지식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룹이 한때 쳐가는 유행이 아니라 두고두고 연구하고 배워야 할 하나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실린 사례는 몇 년을 살아남아서 세대한테까지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잠깐 소비되고 많은 상품이 아니라 인류가 공부할 가치가 있는 지식으로 격상됐다는 신호인 거예요. 우리가 해외 한국을 알릴 때 기껏 좋은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온 성공 방식 그 자체를 세계고의 인재들이 배우겠다고 준 거예요. 제 아니라 식이 만들어내는 방법 그 자체가 국가의 경쟁력이 된 셈이죠. 또 방탄소년단이 우리 경제에 안겨주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 경제연구소가 따져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하나가 해만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가 4에 가깝다는 추산이 나왔어요. 왜 대기업 하나가 통째 움직이는 규모를 청년 몇 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코푼 하버가 그냥 스쳐가는 문화 현상이 아니라 뜯어봐야 할 경제례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이는 돈이 싸들고 가도 절대 못 사요. 진짜 실력으로 세습득해야만 초대받는 자리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처럼 돈 주고 만든 게 아니라서 사람 머릿속에 아주 오래오래 각인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산산이 맺히는 줄 알았어요. 왜냐? 이제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배경을 깔고 시작한 게 절대 아니었잖아요. 부러워하는 대형 회사도 아니었고 대형 방송에 얼굴 한번 비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에 꾹꾹 눌러 담고 팬들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다가가는 걸 몇 년 동안 우직하게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묵묵히 쌓은 진심이 결국 세 최고 대학의 교수들까지 움직인 거예요. 무슨 단한 홍보회사나 정 로비가 뒤에서 밀어준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짜낸 전략도 아니고 처음 하버드에 실리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로 좋아서 정직하게 한 일이 결국 교과서에까지 실린 거잖아요.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라 팬한테 진심을 다하던 그 태도 하나가 정확하게 오래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 여기까지 다 보시고 구독 누르고 그냥 나가시면 제 마음이 텅 빈 강의실처럼 허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은 하버드 합격증처럼 이 채널에 딱 붙여주시고 좋아요는 만점짜리 성적표처럼 시원하게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제대로 된 수업처럼 알차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